소개받은 조합제입니다. 제가 1945년생입니다. 해방동이니까 기자 생활은 1971년부터 했습니다. 54년째 하고 있는데 1977년 의료보험 실시 때는 제가 사회부 기자로 있었고, 그래서 1977년 이전에 상황이 어땠는지는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또 제가 이 의료 담당 기자였어요. 그때 제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게 신문사에 어머니라든지 아버지 업고 와가지고 제발 병원에서 치료 좀 받게 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매일 신문사로 찾아오고, 저는 병원을 잘 아니까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느냐 해가지고 병원을 상대로 로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의료보험을 만드는데 아주 그 선구자 역할을 하신 분이 장기래 박사신데, 이분이 부산에 보건병원장을 하셨는데, 이분은 입원해가지고 치료비 내지 못하는 사람 보고 밤에 살짝 도망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료 사태가 생기니까 새삼 그 당시 일이 생각이 나고, 그동안에 한국 의료가 이렇게 세계적인 시스템으로 성장한 데 대해서 감동하면서, 이게 K의료라는 게 세계 최고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게 정교하면서도 섬세한 시스템을 갖고 있구나. 이 균형이 무너지면은 와르르 하는 그런 연약한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단순 무식한 사람한테 걸리면은 아주 이상하게 되는 걸 지금 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저분이 퇴로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게 기본 구도가, 의료사태의 기본 구도가 1대 5천만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한 사람 때문에 5천만 국민이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종국에 가면은 그 한 사람이 그만두든지 아니면 5천만 국민들이 죽어나가든지 하는 양자택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 한편 긍정적인 면이 또 있습니다. 비로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 수습안을 내면서 이 문제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서 정치권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의료 사태는 그 비중에 비해서 너무나 작게 다뤄졌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 제대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새 국면이 열렸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저는 의료사태의 쟁점과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 사태를 저의 시각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 페이지짜리 앞뒤면이 있습니다. 그걸 나눠드렸습니다. 이 김성한 선생은 유명한 소설가이고 언론인이신데 7년 전쟁이라는 임진왜란을 다룬 소설에서 이런 문구를 꼭 그 5권짜리 책에 앞에서 넣었습니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으로도 부족한 역사의 범죄자다. 만참은 10,000번 목을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장환 전 충북대 의대 교수는 최근 청문회에서 한국 전쟁 이후 처음 보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의료개혁을 완전히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 대란 사태를 전쟁에 비유했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 의료가 이게 개혁 대상인가? 저는 세계 인류는 한꺼번에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이야기의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이고 신중한 개선의 대상입니다. 개혁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자로서의 전문성이 있는가?
정보 판단과 민주적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고 문제를 발견하고도 바로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조차 개혁할 수 없는 자질 내지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데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를 오래 한 사람입니다. 특수부 검사는 주로 정치인, 기업인을 잡아 넣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과 사람을 잡아 넣던 사람이 이게 좀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세 번째, 윤 대통령은 전문가들을 존중하고 있는가? 개혁을 하려면 반드시 전문가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의료는 고도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이므로 전문가 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의사들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사들이 전부 반대하는 이른바 개혁은 성공할 수 있나? 저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른바라고 합니다. 소위 군인이 전부 반대하는 전략으로는 전쟁을 할 수 없듯이 의사들이 전부 반대하는 정책으로는 의료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군인과 의사는 대체 불가능한 직종이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이들이므로 모든 전략과 정책에서는 이들의 전문적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 과연 지금 의사수가 부족한가? 의사수가 매년 3,000명씩 늘어나는데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대학 정원도 줄어드는데 왜 의사수만 매년 66%씩 파격적으로 더 늘려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의사수를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늘려야 한다는 논리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라 해봤자 이게 중국의 큰 도시 정도의 면적인데 여기에 만약 매년 5,000명의 의사들이 쏟아져 나오도록 한다면은 과잉 진료와 의료비 지출 걱정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벌써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의사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2,000명 정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른바 의료개혁서는 1년 안에 사직 전공의 수업 거부 의대생, 응시 거부 의사 국가시험 및 전문의 시험자를 합쳐서 제가 대충 한 3만 5천 명의 인력을 앞으로 줄이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윤 대통령은 15년 동안 늘리겠다는 인력을 6개월 만에 줄여놓고 의료대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성공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역대 대통령들은 다 무지하고 비겁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았나가 아니겠죠. 의사들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그렇게 결정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닐까요? 여덟 번째, 왜 총선 직전에 정원 발표를 했나? 대선 공약에도 국정 아젠다에도 빠져 있었고 의료 대란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총선에 임박하여 의료계와 정상적 논의 없이 발표를 했나? 급하지 않는 것을 급하게 추진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난다. 총선용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026년 의대 정원은 1년 8개월 전에 확정해야 한다는 게 최근 한덕수 총리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2025년 정원 확정은 작년에 했어야지 왜 총선이 임박해서 했나? 득표용으로 국민 생명을 놓고 도박했다가 대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2,000명 정원은 과학적 근거가 있나? 2,000명 정원은 합리적 근거가 없고 민주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대학별 배정 절차도 부실했다는 게 재판과 청문회에서 밝혀짐으로써 200명은 가공의 숫자이고 올해
최악의 페이크 뉴스일 것입니다. 10번째, 2,000명은 절대 손댈 수 없는 신탁인가 교식인가? 복지부 장관은 자신이 결정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장관 부하가 되는 셈인데 그래서 문책을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이 의료 대란의 성공 여부, 성공이라면 정말 나라가 망하는 건데 아니면 저지 여부는 이 2,000명의 비밀을 밝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도 기자들도 2,000명이 어떻게 정해졌느냐 하는 이 비밀을 밝혀내면은 의료 대란도 저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1번째, 이른바 의료개혁의 방향은 정말 윤석열 말대로 제대로 가고 있나? 살리겠다던 응급실, 지역의료, 필수의료 부분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으니 거꾸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개혁이 아니라 계약이고 수습이 되지 않으면은 윤석열의 난으로 기록될지 모릅니다. 12번째, 이 과정에서 누가 헌법을 위반했나? 허위 정보로 국민을 속이고 속지 않는 의사들을 권력으로 겁박하여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다가 수많은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대통령과 이런 독재적 정권 하에서는 의사직을 포기하겠다고 사표를 낸 전공의 중에 누가 헌법을 위반했는가?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권, 그 중에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사람은 누구인가?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번째, 부당한 개혁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저항 세력이니 돈만 하는 사람들이니 하여 반의사 감정을 선동해가지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 이게 과연 국가가 할 일인가?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14번째, 의사들의 정치 세력화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주권자인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이고 당원되기 운동은 정당 민주화 및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여의도에서 왜 따로 나누냐 하면은 당원이 적어가지고 그 정치꾼들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려면은 국민들의 반 이상은 당원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식으로. 그래서 의사협회가 선언한 정치 세력화는 의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정치적으로 의식화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건데 가장 효율적인 행동은 정치적 행동이고 당원이 되어서 그 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5번째, 요거는 저희 역사관에 근거한 건데 요사이 일어나는 일이 조선조 양반 정치의 산농공상 차별을 연상시킵니다. 언론인, 검사, 판사, 관료, 학자, 정치인들이 대체로 의사들에게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전문가와 기술자를 천대했던 조선조적 봉건적 관습의 관성 또는 영향일 것입니다. 언론이 2,000명의 허우성을 폭로하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면 의료대란을 조기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16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혁, 의료대란을 가지고 시비를 걸 때 결국은 최종적으로 누가 옳은 말을 하느냐, 가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한국 의사들은 최고의 실력으로 최선의 희생정신으로 죽을 사람들을 살리는 부문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한국이 최장수국이 되는데 1등 공신이었으니 의사들의 도덕성은 최고 수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생명을 다루니까 자연히 이런 습성을 갖게 되는 거죠. 최고의 실력과 윤리의식을 가진 의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삼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직하지도 못하고 유능하지도
못함으로 부도덕한 존재입니다. 권력자가 무능한 게 가장 큰 부도덕입니다. 17번째, 한국전 이후 최대 인명 위기입니다. 윤석열 발 의료 대란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간 수와 단축된 평균 수명이 통계적으로 확인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묘비명에는 무엇이라고 새길 것인지 아주 궁금합니다. 의사들은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외적과 싸우는 이순신 장군을 왜군 첩자의 허위 정보에 속아 잡아놓고 고문했던 선조에 대하여 언론인이시고 소설가이신 김성한 선생은 7년 전쟁에서 무능한 통치자는 10,000번 목을 베어도 모자라는 역사의 범죄자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니까 국민 생명의 수호자인가 파괴자인가? 여기서 이순신 장군 역할을 하는 게 의사들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19번째, 한국 의료는 세계적 문명 건설의 성공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건국한 이후에 7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역대 대통령들의 노력도 있었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성장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라는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부수려는 세력과 지키려는 세력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것은 좋은 제도를 부수는 겁니다. 문명이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 의사들이 일선에서 맡고 있는 이 싸움은 문명과 야만의 대치에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료 전쟁이 공통점이 많은데 지금 이 의료 전선에서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 응급실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고 최전선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6.25 이후에 한 사람에 의해서 가장 많은 국민들의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